서연은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랑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우정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연을 친자매처럼 믿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남편과 셋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휴대폰 속에는 미정의 남편 사진이 100장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정말.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미정은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난 날, 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뒤집혔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은 미정의 들러리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 오늘 주인공은 너야. 활짝 웃어. 부케를 던질 때 미정은 망설임 없이 서연을 향해 던졌습니다. 꽃이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눈은 꽃이 아니라 신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그저 친구의 친구에게 보내는 평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며칠 동안 곱씹었습니다. 왜 하필 미정이었을까? 왜 내가 먼저 만나지 못했을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빌어야 할 자리에서 서연은 친구의 남편을 마음에 담고 말았습니다. 신혼집 집들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연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너는 가족이니까 언제든 와.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뭘. 그 말이 서연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점점 자주 그 집을 찾았습니다. 미정이 야근하는 날, 준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는 일도 생겼습니다. 미정이가 서연 씨를 처제처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편해요. 진짜 친오빠처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셔츠를 다려주고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습니다. 미정의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면서 서연은 죄책감마저 잊어갔습니다. 나는 미정이보다 준호를 더 잘 알아.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서연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준호 밥 좀 챙겨줄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너는 푹 쉬어. 서연은 기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정이 약해질수록 서연의 자리는 커졌습니다. 어느 밤, 술에 취한 준호가 서연에게 살짝 기댔습니다. 요즘 미정이가 너무 예민해서 서연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정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웃고 안부를 묻고 서연에게 반찬을 싸줬습니다. 요즘 너무 고마워서. 이거 가져가서 먹어. 뭘 이런 걸 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미정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본 장면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 준호의 통화 기록,
그리고 서연의 휴대폰 속 사진들까지. 10년이었어. 무려 10년.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미정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조용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끝내기로. 미정은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정이 직접 차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때 미정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연아. 봉투 안에는 서연과 준호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그리고 날짜까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이건 그게 아니라 변명은 됐어. 그런데 미정의 다음 말이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준호 오빠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보낸 메시지. 전부 나한테 보여줬거든.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한데 저는 단 한 번도 서연 씨를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서연이 믿었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미정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우정도, 혼자 키운 마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준호와 함께 아이를 낳았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새 주소는 서연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그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 이제는 볼 사람도 보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었어.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버린 거야? 어느 날 서연은 짐을 정리하다 말라버린 꽃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정이 활짝 웃으며 던져준 그 부케였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에서 시작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처음부터 우정을 갉아먹던 독이었습니다. 서연과 미정은 20살. 같은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작은 자취방을 나눴으며 라면을 끓여 먹던 10년이었습니다. 우리 늙어서도 옆집 살자. 매일 같이 밥 먹고. 그래. 그건 약속이야. 서연에게 미정은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정이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할게. 나 결혼할 사람. 준호 오빠야. 말씀 많이 들었어요. 친언니 같은 분이라고. 서연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